자, 요즘 서울 주택시장 돌아가는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직감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단순한 시장의 소문을 넘어서 원본 자료가 분석한 2026년 서울주택 위기의 실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아니고요. 아주 차가운 경제적 계산과 정책이 낳은 의도치 않은 역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명확한 숫자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원본 데이터가 던지는 경고는 꽤나 충격적인데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15%나 급등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15%요? 와, 진짜 엄청난 숫자죠?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1년에 15%가 오른다는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분들의 계획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설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공급 쇼크. 두 번째, 0.7 비율의 비밀. 세 번째, 규제의 역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급 확대 전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인 2026년 공급 쇼크, 지연된 반응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그럼 왜 하필 2020년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과거부터 쭉 이어져온 수요와 공급의 선이 마침내 교차하는 시점이 바로 202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차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이때 예상되는 집값 폭등은 뉴스 보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뛰어드는 그런 심리적인 패닉 바잉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리적인 집 자체가 부족하다는 아주 단단한 현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오늘 뚝딱 하고 짓기로 결정한다고 내일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부터 사람들이 실제로 이삿짐을 들고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닥칠 이 무서운 공급 절벽은 사실 2, 3년 전 과거의 착공이 뚝 끊겼던 그 결정들이 고스란히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원본 자료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지 않으면 시장은 콘크리트가 채 굳기도 전에 불안감에 휩싸여서 무리한 매수세, 즉 패닉 바잉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0.7 비율의 해독, 숨겨진 수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예측의 밑바탕에는 수급률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수급률이 뭐냐고요?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가구 수를 같은 기간에 새로 지어진 주택 수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게 보기엔 그냥 단순한 나눗셈 같지만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정말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동산 수학의 함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흔히들 새 집이 100채 지어지면 시장에 100채만큼의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다릅니다. 재건축하거나 집이 낡아서 사라지는 멸실주택이 20%를 차지하고요. 이사나 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워둬야 하는 필수 공가 물량이 또 10%나 됩니다. 결국 새 집을 지어도 그중 70%만이 진짜 100이 순공급으로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률 1.0이 아니라 바로 이 0.7이라는 숫자가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진짜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 통찰입니다. 이 0.7이라는 기준을 머리에 넣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역 간 격차가 정말 참담할 정도입니다. 지방은 0.3이에요. 여전히 새 집이 넉넉하게 공급되면서 안정적입니다. 근데 수도권은 어떨까요? 세상에, 이미 0.72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지노선 0.7을 뚫어버린 거죠. 이 말은 지금 수도권 주택시장이 물리적인 공급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런 수요 공급의 붕괴는 특정 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공급이 어디 끊겼냐에 따라 가격 변동이 극심하게 갈립니다. 위기는 절대 평균적으로 오지 않아요. 공급 불균형이 심한 곳일수록 시장의 충격파는 몇 배나 더 강하게 때린다는 걸 이 수치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규제의 역설. 의도치 않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본 데이터는 규제가 만들어낸 아주 흥미롭고도 치명적인 도미노 형상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 정책은 원래 시장을 더 공평하게 만들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민간의 임대 공급이 꽉 막혀버리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세금 때문에 매물이 잠겨버리고 미분양을 소화해줄 투자 수요도 사라지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엔 그냥 집 안 짓고 말지 하면서 신규 착공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공급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원본 모델에 따르면 만약 정부 정책이 민간 시장을 억눌렀다면 당연히 그 빈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공공주택으로 채워야겠죠.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꼬집는 현실은 아주 냉혹해요. 현재 공공의 공급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쩍쩍 갈라진 가뭄 땅에 물 한 컵 붓는 수준이랄까요? 민간이 빠져나가 버린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에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괴리감을 한번 보세요. 가구 수 늘어나는 속도와 새로 지어지는 집의 숫자, 그 차이가 무서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좁혀지기는커녕 끝없이 벌어지는 이 평행선은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규제의 역설이 만들어낸 압박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조이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정작 그분들이 들어갈 집의 열쇠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공급 확대 전략 처방전 제시입니다. 원인은 다 나왔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거미줄 같은 규제를 싹 풀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수요가 몰려있는 도심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빽빽하게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년째 답보 상태인 재건축, 재개발 절차도 팍팍 밀어주고 당장 시장의 압력을 덜어줄 수 있게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 채널도 빨리 열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0.7이라는 수급률 데이터는 이 위기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리적인 주택 부족 상태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거기에 선의로 포장된 규제들은 시장의 안전판을 꽉 막아버렸죠. 결론적으로 이 원본 분석은 2020년에 터질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감하고 직접적인 공급 중심의 액션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 주택시장은 정의를 위한 규제라는 명분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데이터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까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고민거리로 남겨두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